안녕하십니까. 평생무료 주식 투자 카페에서 전해드리는 주식 테마 보고서 관련돼서 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좀 상당히 좀 힘든 시간들을 버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랬듯이 또 위기 뒤에 찬스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경이 거꾸로 되면 경력이 되기 때문에 또 이러한 것도 잘 버티시고 느끼셨다라고 보시면 또 한 단계 또 투자 자산으로 또 경험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더 투자하시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어떠한 종목들과 그리고 업종들이 올라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주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미증시 관련돼서 간단히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아시다시피 그 비상 사태 선포를 하면서 결국에 이제 코로나 관련된 부분의 심각성을 만천하에 좀 드러내면서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재원을 푼다라고 얘기를 했고, 연방정부에서 한 60조 정도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추경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돈을 푼다라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의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었던 부분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엊그제는 뭐 9.9% 하락을 했지만 어제는 또 9.3% 급등을 하면서 뭐 완전하게 좀 흔히 말하는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을 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미국 연방 정부 지원에서 대규모 지원을 할 거다라는 부분, 그리고 17일, 18일, 다음 주 17일, 18일에 FOMC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또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전략 비축력 원유 매입 관련된 부분으로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유가도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항상 얘기해드리지만 호재가 있고요. 그리고 악재가 있으면 그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사태를 보고 나서 이 사태를 보고 나서 결국에는 뉴스를 만들기 때문에 뉴스를 이제 가공을 하고 포장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악재가 계속 만연되어 있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결국에는 시장에 좀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나오니까 결국에는 안 좋은 뉴스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이 또한 또 지나가는 거고 결국 그리고 뭐 메르스, 사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들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을 했었던 적은 그렇게 크게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사태가 좀 대규모 팬데믹 같은 뭐 세계 유행 같은 현상으로 좀 퍼지고 있긴 하지만 뭐 결론적으로 이게 얼마만큼 장기화될 수 있을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이 부분으로 인해서 뭐 세계 시장이 뭐 망한다 뭐 그런 거는 아직 뭐 너무 좀 성급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뉴스에서 너무 좀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쓰려고 하니까 지금 당장 뭐 세계 경제가 뭐 멸망이 되고 그러면 주식을 하면 안 되죠. 지금 뭐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도 살아있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악재는 계속 악재를 낳을 수 있는 거고 호재는 계속 호재를 낳을 수 있는 겁니다. 뉴스는 거기에 포장만 하는 것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기준을 잘 중심을 잘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이야기해드리면 이제 유럽 쪽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사망자가 확진이 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남미 쪽, 서아시아 쪽 계속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지만 임상 실험, 이제 백신 관련된 부분 임상 실험을 3월, 4월 정도에서 어느 정도 이 그 결과론적으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임상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오면 치료제가 슬슬 뭐 하나 둘씩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안 좋은 소식에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런 거를 또 기회로 잘 삼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적인 하락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됐고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 이게 하락이 단기간에 진정이 된 거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된 거냐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뭐 흐름들을 좀 보셔야겠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빠질 만큼 다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뭐 더 빠진다라고 해도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차피 많이 떨어지는 거는 떨어져야 한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여타 다른 나라들 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많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단기적인 뭐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이제 코로나가 얼마만큼 더 확산이 되는지가 이 시장을 더 밑으로 떨어뜨리느냐 아니면 옆으로 횡보를 시키느냐 뭐 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떨어질 만큼 좀 떨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되레 유럽이나 뭐 이란 뭐 이런 쪽에서 확대가 좀 더 확진이 크게 이어진다라고 하면 어, 역풍은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것 또한 뭐 길게 보는 입장에서는 나중에 또 내일이나 시간이 됐을 때 시황 관련된 부분도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또 어떻게 시황을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증시가 일단은 이제 글로벌 증시 상승으로 인해서 단기 하락은 좀 진정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연속성이 필요한 부분이죠.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것이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이냐 이게 관건인 거지. 뭐 이 하락에 대한 주된 요인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월요일 날 하락은 좀 진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종목마다 틀릴 것이고 또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틀릴 수 있을 것이다. 그 부분도 역시 시황 관련된 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낙폭이 커졌다는 점에서 낙폭 과대 종목들에 관심을 두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런 종목들이 시장이 올라가면 같이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시장보다 역시나 개별적인 종목별 대응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업종이 올라갈 수 있을지는 계속 매주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종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지만 뭐 카페를 통해서도 그리고 뭐 유튜브 저번 주 영상을 보셔도 뭐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알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업종으로 봤을 때 어떤 업종들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떨어지는 이유를 보면 코로나 관련된 부분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예방 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이쪽에 수급이 몰렸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방 관련 뭐 마스크나 손세정제 그리고 뭐 야외 활동 금지는 뭐 간편식, 온라인 마켓, 온라인 교육 뭐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많았고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해외 쪽에 진단 쪽 키트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진단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진단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 이런 쪽으로 움직였었다라고 보면 이제는 이제 백신이 하나둘씩 나오고 신약이 하나둘씩 나오면 또 얘기는 틀려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더 관련 종목들은 시장의 상승과 더불어서 상승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 시장이 상승했을 때 동사도 같이 상승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시장이 이 반대죠. 죄송합니다. 시장이 하락을 했을 때 동반적으로 개별적인 종목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고 있지만 말기로 갔을 때는 시장이 상승을 하면 같이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제나 그 항체 관련 그리고 신약 관련 뭐 이런 쪽에 대한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일양약품이 지난주 어제 보니까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그리고 뭐 부강약품 등등등 신약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슬슬 좀 반응을 좀 하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는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낙폭 과대 업종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그리고 개별적인 업종들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 과대 업종은 기본적으로 올해 시장이 좋든 나쁘든을 떠나서 올해 그래도 계속적인 투자와 더불어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쪽은 역시 IT 쪽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OLED, 스마트폰 쪽은 계속해서 신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고 투자 설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올해에 역시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래서 시장이 안 좋으면 더, 그러니까 시장에 코로나 관련된 부분이 없었다고 하면 더 어떻게 보면 두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최근에 코로나 관련된 부분으로 많이 못 갔다. 하지만 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투자는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OLED 스마트폰 쪽은 많이 하락한 종목일수록 좀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건설, 철강, 조선, 증권도 있는데 원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장 올라가면 같이 상승을 할 것이다. 거기에 이제 중국 소비까지 뭐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 중에서 2차 전지 쪽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 하락을 통해서 많이 하락을 했었던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역시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반등을 하면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연초에 IT라든지 2차 전지 쪽 낙폭이 컸다라는 종목들은 시장 반등 시 다시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에서 역시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을 보시면 결국 외국인 기관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관점이지만 개인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개인들이 뭐 몇 조의 빚을 내서 지금 계속 사고 있긴 하지만 결국 개인들이 투자를 하는 거는 또 어느 정도 본전이 되면 다 팔고 나갈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외국인의 기관이 더 끌어올려 줘야지 매수를 해야 시장 대비 더 상승을 한다라고 보면 결국 지금 시점에서 수급을 좀 더 보신다라고 하면 낙폭이 컸었던 종목들 위주로 더 반등이 세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코스피가 더 금요일날 하락했어도 좀 꿋꿋하게 버텼던 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굳건한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 쪽에서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따라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별적인 업종은 뭐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방 쪽보다는 이제 백신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4월 총선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천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에 따라서 그 인맥주들이 되레 좀 상승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원체 좀 관심이 상당히 좀 시들어졌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종목별 움직임이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어렵지만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